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사주 보러 갔을 때 편. 남자가 여친의 손에 이끌려 사주 카페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냥 카페도 가기 싫은데 거기다 사주 카페라니.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남자는 평소 사주라는 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사주로 일생을 알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공짜라면 모를까 왜 피 같은 돈까지 내가며 굳이 미래를 알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여친은 지금 만나러 가는 그분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으며 연예인들 사이에도 소문이 자자한 사주계에 떠오르는 스타니 잠자코 따라오기나 하래요. 어차피 돈은 남자 보고 내라고 할 거면서 자기가 왜 이래라 저래란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지만 꼭 참아요. 얜 한 번 삐치면 기본 한 달 동안 사람을 들들 볶는 무시무시한 무한삐짐 종결자니까요. 남자가 여친과 함께 사주 카페에 앉아 있어요. 잠시 후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찬 남자 앞에 사주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나타나요. 그런데 웬걸 그냥 아줌마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평범한 옆집 순이 엄마 같아요. 생각과 달리 너무나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에 남자의 의심병은 더욱 커져가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좀. 남자는 어디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시를 불러줘요. 그러자 아줌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종이에 한자도 쓰고 숫자도 쓰고 뭔가를 종이 한 바닥에 걸쳐 써내려가요. 남들이 보면 무슨 미적분이라도 푸는 줄 알겠어요. 불신으로 가득 찬 남자의 눈엔 아줌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퍼포먼스처럼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아요. 한참을 계산하던 아줌마가 느닷없이 18살 때 힘든 일이 있지 않았냐고 물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요. 있어. 18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순간 남자는 아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사주라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18살이면 고3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남녀 중 고3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하마터면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간이 안 좋지 않냐며 물어요. 남자가 다시 화들짝 놀라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회식과 접대가 많은 대한민국 30대에게 지방간 정도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계속해서 아줌마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애써요. 왠지 믿으면 지는 것 같은 승부욕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아줌마는 남자가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성격이라는 둥, 여친과는 천생연분이라는 둥, 40대엔 크게 성공할 거라는 둥, 이것저것 설명하더니 마지막으로 7, 8월엔 사고수가 있으니 물을 조심하래요. 나 참, 이 아줌마 또 당연한 소리를 해요. 7, 8월이면 가장 더운 때에다가 휴가철이라 물에 갈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물을 조심해야 하는 건 5살 꼬마도 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주풀이가 끝이 났어요. 남자는 끝까지 아줌마의 말을 믿지 않은 자신이 대견하고 왠지 아줌마와의 승부에서 이긴 것 같은 승리감에 도취돼요. 카페를 나온 여친이 되게 잘 맞추지 않냐며 설레발을 쳐요. 그러자 남자는 저런 말은 누가 못하냐. 인생은 사주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며 큰 소리를 쳐요.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친구놈이 휴가 때 바닷가로 커플 여행을 떠나재요. 남자가 코를 외치려는데 순간 사주 아줌마가 했던 7, 8월에 물을 조심하라던 말이 떠올라요.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지만 왠지 찝찝해요. 잠시 고민하던 남자가 친구에게 말해요. 요즘은 산이 좋더라. 이번 휴가 땐 산으로 가자 친구야. 착하다. 잘했다. 아, 괜히 사주는 봐가지고 신경만 쓰여요. 다음은 여자의 사주 보러 갔을 때 행동이에요.
여자가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이때 여자가 땅이 꺼져라 한숨 지으며 이 뜨거운 여름날 여자들끼리 만나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내 인생에 운명의 짝이 있기는 한 거냐 하소연을 해대요. 그러자 친구가 난 솔로로 지낸 지 2년이 넘었다. 깝깝한 건 자기가 더하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지어요. 이때 두 여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라요. 바로 사주를 통해 미래를 미리 점쳐보는 것이에요. 여자는 지금 당장 사주를 보러 가기로 해요. 사주 가게에 들어온 여자가 매의 눈으로 역술가 아저씨들을 스캔하기 시작해요. 내 미래를 봐줄 사람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이때 한 아저씨 앞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보여요. 저건 분명 저 아저씨가 여기서 제일 유명하며 사주풀이를 제일 잘한다는 뜻일 것이에요. 다른 테이블이 텅텅 비어있어 곧장 사주를 볼 수 있지만 여자는 굳이 기다려야 하는 아저씨의 테이블 뒤로 줄을 서요. 평소 남을 기다리는 건 5분도 못하는 여자지만 내 미래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5박 6일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여자들 차례가 왔어요. 자리에 앉은 여자는 착한 얼굴을 세팅한 뒤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사주풀이 순서를 양보해요. 이것은 역술가 아저씨의 사주풀이 실력을 친구를 통해 검증해보려는 얌생이 작전이에요. 만약 이 아저씨의 사주풀이 실력이 별로일 경우 여자는 자기 혼자 쏙 빠져 다른 곳에서 사주를 볼 것이라 마음먹어요. 이때 친구의 사주풀이가 시작됐어요. 아저씨 왈, 친구의 성격이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세다고 사주에 나와 있대요. 맞아요. 이 지집에 오늘도 여자는 냉면을 먹자고 했는데 자기는 햄버거를 먹어야 한다며 자기 주장만 내세웠어요. 이 아저씨 사주 좀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그 후 친구 지지배가 낭비가 심하고 남친을 만나면 집착하는 것까지 쏙쏙 맞춰대요. 이 아저씨 완전 대박. 쪽집게가 따로 없어요. 이때 여자는 아저씨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급상승하며 빨리 사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져요. 친구의 사주에는 대충대충 호응해 빨리 끝내도록 해요. 드디어 여자의 사주풀이 시간이 왔어요. 아저씨가 꼬부랑 글씨로 여자의 사주풀이를 써내려가면 여자의 가슴은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여자의 미래가 안 좋게 나오거나 여자의 나쁜 성격이 친구 앞에 다 드러날까 무서우니까요. 이때 아저씨가 여자에게 평소 장 트러블이 많지 않냐 물어요. 생각해보니 술을 왕창 마신 날이나 아이스크림을 폭풍 흡입한 날에는 급설을 했던 것 같아요. 급설을 했던 것이 술이나 아이스크림 때문이 아니라 사주 때문이었나 봐요. 이번엔 아저씨가 여자 성격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 여리고 걱정이 많아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대요. 맞아요. 직설적이고 솔직한 말투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냉정하고 못된 지지배라 생각하지만 사실 집에 가서 혼자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몰라주는 약한 내 마음을 알아준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아저씨가 존경스러워지며 이제는 아저씨 말이라면 우유로 메주를 쓴데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사주의 꽃, 바로 연애운을 보는 차례가 왔어요. 이때 아저씨가 작년에 결혼운이 들어왔었는데 남자친구 없었냐고 물어요. 작년에 여자는 남친은커녕 제대로 데이트를 해본 적도 없지만 저 아저씨가 틀렸을 리 없어요. 여자는 기억력을 탈탈 털어 작년 소개팅으로 만났던 남자를 떠올려요. 얼굴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대화도 통하지 않은 남자였지만 내 운명이었다니 좀 참고 만나볼 걸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결혼할 운명의 남자를 몰라보고 아깝게 놓쳤다 생각한 여자가 난 평생 혼자 늙는 거냐, 더 이상 남자는 없는 거냐 물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올해도 결혼수가 있는데 그 남자가 너한테도 더 좋대요. 심지어 그 남자는 바로 네 주변에서 찾아야 한대요. 여자는 주변의 남자 중 20명의 후보를 떠올려요. 회사의 김대리가, 우리 집 밑에 사는 총각, 그것도 아니면 여친보다도 가까운 찌질이 친구,
하지만 누가 나의 운명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자는 어떤 남자가 좋은지 물어요. 그러자 너는 사주에 물이 많은 남자가 좋대요. 물. 그 말을 들은 여자의 머릿속에 물에 관련된 남자들이 추려지기 시작해요. 물 장사를 하시는 커피숍 멋쟁이 사장님이 내 운명인가? 늘 수영장 물에 있는 근육 빵빵 수영 강사가 내 운명인가? 그것도 아니면 우연히 마주쳤던 물로 불을 끄는 소방관 아저씨인가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면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가는 이정수, 양현수, 윤수민 이 중에 한 명일지도 몰라요. 이때 아저씨가 좋은 남자 만나라며 볼펜 뚜껑을 닫아요. 사주를 그만 봐주겠다는 마무리 액션이 분명해요. 여자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어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여자는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생각해요. 여자는 무한 한 개만 더를 외치며 그 남자는 언제 만나냐, 어디서 만날 수 있냐, 키는 크냐, 돈은 많냐, 결혼은 오래 할 수 있냐, 시댁은 어떠냐, 자식은 몇 명 낳으며 커서 뭐가 되냐 등등 아직 멀고 먼 향후 50년 동안 궁금할 일까지 탈탈 털어 물어봐요. 사주를 본 여자가 흡족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저씨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여자는 올해 음력 8월 물과 관련된 사람을 남쪽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은 커피숍 사장님 혹은 수영 강사 혹은 소방관 혹은 이름에 물수가 들어간 사람으로 집에 돈이 많으며 연애를 하다 음력 11월에 결혼하게 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한 명은 판사, 한 명은 검사, 다른 한 명은 교수가 되며 80세까지 무병장수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래요. 지금은 비록 찌질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간 팔자가 필 거라 생각하니 기분도 날아갈 듯 기뻐요. 여자는 사주를 보면 꼭 해줘야 하는 마지막 절차를 밟아요. 친구들에게 사주 본 후기를 돌리는 것이에요. 여자는 전화를 걸어 이 아저씨가 얼마나 신통방통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멋진 남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 만천하에 알려줘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 남자.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PC방 갔을 때 편. 남자가 친구들과 PC방을 찾았어요. PC방에 들어온과 동시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여자친구는 집에도 멀쩡한 컴퓨터 있으면서 왜 맨날 PC방에 가냐며 불만스러워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남자들이 PC방을 찾는 이유는 첫째, PC방엔 게임하다 죽은 귀신이 붙었냐는 엄마의 폭풍 잔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집에 있는 컴퓨터는 고사양의 게임만 했다 하면 버벅거리지만 PC방의 컴퓨터는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PC방은 게임 업체와의 제휴로 인해 보너스 경험치와 깜놀 아이템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PC방을 찾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게임은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떼거리로 하는 게 최고로 재밌기 때문이에요. 야, 나는 게임도 안 돼. 남자는 요즘 새로 나온 대박 총싸움 게임에 혼을 불사르는 중이에요. 새로 나온 대작 게임이라 그런지 그래픽도 대박이고 조작하기도 쉽고 게임 스피드도 엄청 빠르기 때문이에요. 총싸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남자와 친구들은 PC방을 스캔해 한 줄로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요. 나란히 앉아야 친구들과 즉석에서 전술 회의도 할 수 있고 팀워크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친구들이 컴퓨터를 켜고 장비를 점검해요. 역시 PC방은 러브하우스예요.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딱딱한 GV자 대신 10시간 이상 앉아 게임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듯한 편안하고 푹신한 의자가 제공되어 있어요. 거기다 아무리 비벼대도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던 집 마우스 대신 살짝만 밀어도 내 수족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고급 마우스가 세팅되어 있어요. 또한 영화관처럼 넓은 화면의 모니터와
아무리 고사양의 게임을 돌려도 눈꽃만큼의 버벅거림도 없는 최고 사양의 CPU. 정말 PC방은 게임 마니아들의 천국이에요. 장비 점검이 끝나면 남자와 친구들은 비장한 결의를 다지며 게임 속 전장으로 향해요. 전투가 시작되자 남자와 친구들의 양손과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손으론 키보드와 마우스를 광클하고 입으론 일로와, 저기다, 쏴, 수류탄, 저격수가 있다, 와, 내가 먼저 쐈는데 등등. 눈으로도 다 보이는 걸 마구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승리하면 다 함께 기뻐하고 패배하면 다 함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로에게 파이팅 외쳐줘요. PC방에서 남자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가요. 이따금 도저히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 없는 상대팀을 만나면 쓰는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친구들 중 하나가 상대편으로 넘어가 상대팀의 위치를 알려주며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치사하긴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이것은 PC방에서만 가능한 고급 스킬이에요. 그때 엄마의 호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이건 잽싸게 집으로 튀어오라는 전화가 분명해요. 한참 재미가 오르던 중이라 아쉽긴 하지만 엄마의 잔소리가 두려운 남자는 게임을 포기하고 일어서요. 그러자 친구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네가 가면 우리 팀은 괴멸될 것이다. 엄마의 잔소리는 잠시지만 패배의 아픔과 떨어진 경험치는 평생 널 괴롭힐 거라고 남자를 꼬셔요. 조금만 더 하다 가자.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가 비장하게 휴대폰 전원을 꺼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를 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전우들과 밤새 야간 전투를 뛰어야겠어요. 역시 게임은 친구들과 PC방에서 하는 게 최고예요. 다음은 여자의 PC방 갔을 때 행동이에요. 모처럼 일찍 퇴근한 여자가 룰루랄라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딩동, 꼴뚜기 부장에게 지금 당장 업무 메일을 보내달라는 긴급 문자가 와요. 집에 가서 보낸다면 성격 급하기로 세계 최강 꼴뚜기 부장이 왜 이렇게 늦었냐며 난리를 피울 게 분명해요. 이때 여자의 두 눈에 PC방이 포착돼요. 평소 시끄럽고 공기가 답답할 것 같아 얼씬도 하지 않던 PC방이지만 오늘은 한번 가보기로 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위급 상황이니까요. 여자가 PC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기서 우에, 우억, 저기서 빵야, 빵야, 꺄, 꺄.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나요. 완전 우주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여자는 이 전쟁터에서 후딱 탈출하기로 해요. 여자가 컴퓨터를 켜요. 근데 컴퓨터를 이리로 누르고 저리로 누르고 마우스를 흔들어 제껴도 화면이 바뀌지 않아요. 여자가 알바생을 불러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 물어요. 그러자 알바생이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한대요. 여자가 요즘 PC방에선 신용카드 번호를 물어보냐 개인정보 누출되는 거 아니냐 따지자 알바생이 카드 하나를 건네줘요. 모든 카드에 능통한 여자지만 PC방 카드는 처음 들어봐요. 폭풍 키보드질로 업무를 마친 여자가 시계를 봐요. 근데 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50분이나 남은 것이에요. 50분 동안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전쟁 소리 때문에 정신도 없어요. 여자가 인터넷 창을 끄고 자리에서 쿨하게 일어나요. 이때 슈렉의 고양이 눈을 한 초딩이 누나가 버린 50분을 자기에게 주면 안 되겠냐 물어요. 여자는 잔뜩 생색을 내고는 초딩에게 자리를 넘